장인 강태산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 그리고 사위 도윤이 싸늘하게 거절하는 클라이맥스가 짧게 지나갑니다. 제가 감당하기에 장인어른의 집안은 너무 버겁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이 말을 끝으로 도윤은 뒤돌아섰습니다. 강태산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을 그때서야 깨달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비극은 바로 이 결혼식 전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은 1년 전으로 돌아가 도윤과 미나의 상견례 자리입니다. 최고급 한정식 집의 별실에서 양가 가족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장인 강태산은 고위 법관 출신답게 목소리 톤부터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윤의 아버지에게 박도윤 씨가 다니는 회사의 정확한 지분 구조를 묻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자 강태산의 얼굴에는 미세한 실망감이 스칩니다. 강태산은 자신의 경력을 굳이 상세히 설명하며 법관 집안이라는 타이틀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사돈댁에 비해 자신들의 위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는 도윤에게 직접 결혼 후 처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도윤은 겉으로는 차분하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장모 오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미나가 받은 예단 목록을 펼쳐놓고는 명품 브랜드의 모델명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오연주는 사돈댁이 가져온 예물의 가치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즉석에서 예단 품목의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도윤의 어머님을 보면서 저희 미나가 워낙 귀하게 자라서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갖춰야죠라고 말합니다. 미나는 불편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만류하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침묵하고 맙니다. 미나는 도윤에게 눈빛으로만 미안함을 전달하려고 애씁니다. 도윤은 미나의 눈빛을 읽었으나 그녀의 가족들이 보이는 오만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끝까지 시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도윤은 처가 식구들의 모든 무리한 요구를 미나와의 결혼을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일단 수용합니다. 그는 예단 금액을 즉시 인상하고 처가 측에서 요구한 모든 조건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강태산은 그제야 비로소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사위 될 사람이 센스가 있네요라고 말합니다. 도윤은 그 비웃음 섞인 칭찬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도윤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너무 굴욕적인 처사였다며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도윤은 미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 결혼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경제적 배경을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한 셀러리맨의 가면을 유지합니다. 도윤은 이 위장이 처가 식구들의 진정한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테스트라고 생각했답니다. 도윤과 미나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첫 처가 방문부터 처가 식구들의 태도는 결혼 전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지요. 장모 오연주는 도윤이 가져온 신혼집의 가구 목록을 보면서 시큰둥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는 겨우 이 정도 브랜드로 신혼을 시작하냐며 미나에게 은근히 불만을 표시합니다. 오연주는 이어서 도윤의 직장 복지 시스템과 연봉 체계를 상세히 캐묻습니다. 도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자 그녀는 고위 공직자 집안, 사위치고는 좀 평범하다며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받는 성과급의 규모를 들은 후 자신의 남편이 법관 시절 벌었던 수입과 비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장인 강태산은 도윤에게 자신의 은퇴 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법조계에서 명예롭게 물러난 후 큰 규모의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이어서 강태사는 도윤에게 개업 자금 일부를 사위로서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압박합니다. 그는 도윤의 경제력을 시험하듯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하며 요구합니다. 이때 처제 강수아가 등장합니다. 강수아는 유학 자금 부족을 호소하며 도윤에게 자신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직접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녀는 마치 도윤이 의무적으로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만약 도윤이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언니 미나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었다고 비난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덧붙입니다. 도윤은 이 무례한 금전 요구를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대신 현재 투자된 자금 회수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상황을 일단 넘깁니다. 처가 식구들은 도윤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다고 판단하고 더 심하게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가족들의 도를 넘는 행동에 얼굴이 붉어지며 도윤에게 거듭 사과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강태상과 오연주는 미나의 사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윤의 집안 배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결론짓습니다. 도윤은 처가 식구들의 탐욕과 오만함이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이 모든 무례한 요구와 상황들을 꼼꼼하게 기억하고 반전의 시나리오를 위한 증거로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결국 도윤은 처가의 집을 나오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합니다. 평일 오후 장모 오연주와 처제 강수아가 서울 강남의 한 명품 거리 쇼핑몰에서 쇼핑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도윤의 회사 건물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마침 도윤은 회사 앞에서 중요한 화상 통화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지요. 도윤은 통화 상대방과 복잡한 IT 기업 인수합병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화 중 최소 1,000억 원 규모의 딜에 대한 최종 투자 승인을 곧 내릴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목소리는 주위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오연주와 강수아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오연주와 강수아는 도윤이 다니는 평범한 대기업의 이미지를 알고 있었기에 도윤이 허세를 부리며 가짜 통화를 연출하고 있다고 즉각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도윤의 행동이 자신의 집안 명성에 흠집을 낸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강수아는 휴대폰을 꺼내 도윤의 통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연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어깨를 치며 평범한 월급쟁이가 대낮부터 억소리. 나는 이야기를 지어내니 가소롭습니다라고 비웃으며 비난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수습하고 태연하게 통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는 그저 회사 업무 관련 보고 중이었습니다라고 짧고 건조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강수아는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도윤에게 이 상황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도윤은 그들의 오해를 풀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평범함에 대한 멸시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연주와 강수아는 집으로 돌아가 강태산에게 도윤의 가벼운 행동에 대해 즉각 보고했습니다. 강태산은 격분하여 도윤을 다음날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함부로 큰돈 이야기를 입에 담아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고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는 대신 주의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며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처가 식구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확인하며 이제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태산의 집에 신문과 뉴스가 들이닥치면서
집안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태산이 과거 고위 법관으로 재직할 때 처리했던 대형 법률 사건에 대한 재심 요청 보도가 터졌습니다. 이와 함께 강태산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 판결을 왜곡했다는 법률 스캔들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강태산은 자신의 명예와 남은 커리어에 치명적인 위협을 느끼고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그의 집 앞으로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은 외부 활동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릅니다. 장모 오연주와 처제 강수아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도윤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막으라고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칩니다. 강태산은 이 스캔들을 무마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와 반박 자료가 담긴 암호화된 USB를 찾기 위해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서둘러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공황 상태에서 실수로 이 중요한 파일을 자신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백업하는 과정에서 원본을 로컬 드라이브에서 삭제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강태산은 원본 파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는 자신이 백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USB 속 자료가 사라졌다는 사실에만 집착했습니다. 강태산은 이 자료가 사라지면 자신은 완전히 몰락할 것이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연주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녀는 도윤이 평소 IT 관련 직장에 다닌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내가 그 파일을 당장 복구해내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합니다. 도윤은 태연하게 처가로 찾아와 강태산의 서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강태산에게 삭제된 파일의 종류와 강태산이 최근 어떤 종류의 백업을 시도했는지 자세하게 질문했습니다. 강태산은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며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도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 합니다. 도윤은 강태산의 혼란스러운 설명 속에서 자료가 복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가능성을 처가 식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강태산에게 이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제가 찾는 척 할 테니 당분간 자신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강태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윤의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강태산은 도윤의 도움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하여 스캔들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움직였으나 모든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결국 강태산은 도윤에게 최후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 도윤이 다닌다는 회사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는 도윤의 회사 규모를 확인하고 한 번 더 멸시를 주려던 의도였지요. 강태산은 로비에서 도윤이 일반 사원들과 달리 VIP 전용 고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경비원을 속여 도윤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몰래 올라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곳에서 강태산은 도윤이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 안에서 한 해외 유명 벤처 캐피털 대표와 미팅하는 장면을 엿보게 됩니다. 도윤은 그 해외 투자자에게 유창한 영어로 현재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이 회사의 초기 투자를 주도했으며 현재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겉으로 알려진 셀러리맨이 아니라 수천억 원대 자산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고문이자 최대 주주였던 것입니다. 강태산은 도윤의 명함에 선명하게 새겨진 최고 경영 전략 고문이라는 직함을 확인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위가 사실은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경제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은 미팅 상대에게 강태산의 스캔들을 언급했습니다. 도윤은 강태산 전 판사 건은 이미 저희 법률팀이 백업 자료를 가지고 처리 준비 중입니다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강태산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스캔들 자료가 도윤의 통제하에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강태산은 자신이 삭제했던 자료가 도윤이 관리하는 개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자동으로 백업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전율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위에게 목숨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강태산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회의실 문 앞에서 비틀거리다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멸시했던 사위에게 굴욕적으로 매달려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강태산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도윤의 회사 로비에서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윤이 로비에 나타나자 강태산은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산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자료 복구와 위기 해결을 간청했습니다. 도윤은 싸늘한 표정으로 강태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강태산에게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처가 식구들에게 당했던 모든 멸시와 모욕의 순간들을 담담하게 나열했습니다. 도윤은 저의 직업, 저희 집안의 재산, 그리고 저의 인격까지 모욕당했습니다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강태산은 도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태산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은퇴 후 자산을 걸고 도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동안 강태산의 애원을 지켜보더니 단호하고 정중한 어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윤은 제가 감당하기에 장인어른의 집안은 너무 버거운 곳입니다라고 말하며 이전 처가 식구들이 자신을 무시할 때 사용했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충분한 능력과 자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이 거래를 거절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도윤은 강태산이 찾던 자료가 자신의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료 제공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도윤은 이 자료를 오직 자신과 미나의 완전한 독립과 해방을 위한 카드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강태산은 사위의 매몰찬 거절에 절망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는 도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냉정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오연주와 강수아도 도윤에게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으나 도윤은 그들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법률팀을 통해 강태산 측의 법적 절연과 이혼 절차를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멸시당했던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처가 식구들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이 상황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 미나는 도윤의 회사에서 벌어진 사건과 장인 강태산이 굴욕적으로 애원했던 사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나는 그제야 도윤의 숨겨진 진짜 정체와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가족들이 도윤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미나는 도윤 앞에 섰지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모든 모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의 책임이 오만했던 자신의 가족과 그 오만함을 방치했던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나의 사과는 강태산의 굴욕적인 애원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미나는 도윤에게 자신의 가족과 법관 집안이라는 명예,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유산을 포기하고 도윤만을 선택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저희 가족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라도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미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자신의 엄청난 재산과 배경이 드러난 지금 그녀의 선택이 혹시라도 돈 때문이 아닌지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미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당장 모든 것을 잃더라도 도윤과 함께 조용히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미나는 이어서 도윤에게 강태산의 스캔들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의 오만함에 대한 처벌은 충분하니 복수를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윤은 미나의 진실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을 확인하고 마음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윤은 강태산의 스캔들 자료를 강태산의 조기, 명예퇴임을 조건으로 조용히 법률팀을 통해 관련 기관에 넘겼습니다. 그는 강태산을 법적으로 파멸시키는 대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명예를 잃게 만드는 선에서 복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미나는 도윤의 결정을 이해하고 깊이 감사했습니다. 도윤과 미나는 처가 식구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강태산과 오연주에게 연락처와 새로운 거주지를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은 미나에게 이제부터는 오직 우리 둘만의 가정을 평등하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조치로 강태산의 법률 스캔들은 대외적으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강태산은 도덕적 책임과 압박으로 인해 명예퇴직 형식으로 법조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시도했으나 이미 훼손된 명성과 도윤의 도움 거절로 인해 자금 확보에 실패하며 궁핍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모 오연주와 처제 강수아는 더 이상 법관 집안 타이틀을 앞세울 수 없게 되자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던 사회적 관계망에서 철저하게 냉대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위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도윤 부부가 모든 연락을 차단했기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그들을 고립시킨 것입니다. 한편 도윤과 미나는 서울을 떠나 도윤이 소유한 해변가 인근의 한적한 별장에서 평화로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IT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런칭시키며 경제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원하던 소박하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도윤과 함께 만들어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미나는 가끔 처가 식구들의 몰락 소식을 듣게 되지만 더 이상 과거의 가족에게 미련을 두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받은 진심 어린 신뢰와 존중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도윤 부부는 자신들이 가진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부를 사회에 긍정적으로 환원하며 자신의 숨겨진 정체와 처가에 복수했던 모든 일들이 단순한 사적인 감정이 아닌 정의로운 결단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강태산이 새로운 번호로 도윤에게 마지막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도윤은 발신자 정보를 확인한 후 미련 없이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도윤과 미나는 함께 넓은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평온함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만함과 허영으로 가득했던 법관 집안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도윤과 미나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